안녕하세요 여러분, 잼잼TV MC 잼입니다.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 감기 걸리시는 분 많잖아요. 또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겨울철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무시무시한데 그것도 하루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패브릭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패브릭 하면은 뭐 이제 침구랑 커튼, 방석, 뭐 이렇게 쿠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하고서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이걸 깊이 파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너무 다양해서 디테일하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침대 커버를 바꾸더라도 뭘로 바꾸지. 요즘에 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극세사나 벨벳 이런 것들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저도 이불을 벨벳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좀 알아가보는 시간으로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커튼인데요. 커튼은 말 그대로 우리 창문에다가 걸어놓는 식으로 사용하지만 요즘에는 약간 파티션 용도로 공간을 분리할 때도 커튼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커튼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 일단 암막 커튼. 암막 커튼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암막, 햇빛을 차단하는 용도의 그런 암막 커튼이고요. 아무래도 암막 커튼이다 보니까 보기에 얇지 않고 조금 두꺼운 소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암막이니까 햇빛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컬러가 조금 더 100% 빛이 차단되는 그런 커튼이고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특수하게 3중으로 짜여진 재질이며 단일 효과도 있다.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 재질에 따라 70%에서 99%까지 암막률 차이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컬러가 어두울수록 99%까지 차단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재질이 두꺼운 만큼 답답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채식 커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암막 커튼이랑 반대예요. 얇은 원단 소재로 유리의 면만 가리는 커튼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딱 유리창 쪽에 약간 비치듯이 보이는 커튼이에요. 하늘하늘 거리는. 속커튼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그 커튼 같아요. 그 다음이 이중 커튼인데 투명한 소재의 커튼과 불투명한 소재의 커튼을 겹쳐서 요 말은 딱 그거죠. 채식 커튼과 암막 커튼을 병행했을 때 두 겹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중 커튼. 인테리어 효과를 주면서 어떤 커튼을 치느냐에 따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 치면은 암막 커튼처럼 보이는 거고 암막 커튼을 다 열어놓으면 그냥 채식 커튼 느낌이 보이는 거고 암막 커튼의 그 답답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늘 걷고 사용을 하시다가 낮잠 잘 때 딱 암막 커튼 치고서 편히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탭 커튼인데요. 커튼 고리나 호크를 사용하여 걸지 않고 원단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분류를 나누나 보네요. 근데 커튼 그 맨 위쪽에 있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린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게가 있는 커튼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커튼 원단 자체에 이렇게 구멍을 타공해가지고 그냥 봉에다가 그냥 이렇게 커튼만 걸어놓는 이런 커튼을 그냥 별도로 탭 커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라스 커튼. 글라스 커튼은 얇은 천을 만들어 유리창문 앞에 대는 커튼. 베이지 커튼처럼 뚜렷함을 갖고 있으면 실내 분위기 안 좋을 것 같다. 이거 셰시 커튼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다음에는 바나스 커튼인데요. 이거 명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우리 뭐 이렇게 일식집이나 가끔 가다가 주방 앞에 창문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위에 살짝살짝 발처럼 내려와 있는 그런 커튼 있잖아요. 그런 걸 바나스 커튼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제 뭐 레이스처럼 돼 있는 바나스 커튼도 있고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바나스 커튼도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뭐 창문 쪽뿐 아니라 문이 없는데 복도처럼 이렇게 딱 개방되어 있는 그런 오픈 구조, 그런 입구 쪽에 이런 바나스 커튼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딱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히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서 어떤 바나스 커튼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테리어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튼 재질로는 폴리에스테르, 린넨, 면, 실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면, 그리고 실크. 딱 광택 느낌이 나는 그냥 실키한 소재, 그게 이제 실크. 린넨은 약간 겉보기에는 면처럼 보이긴 한데 만졌을 때 좀 빳빳한 느낌? 이런 것들이 보통 린넨이에요. 린넨이 이제 천연 섬유로 패브릭 자체 질감이 잘 드러나는 소재이고 자연스러운 약간 계란광 정도의 살짝 그런 광택이랑 마 같은 느낌에서 좀 받을 수 있는 차가운 느낌? 좀 시원해 보이는 연출할 때는 이런 린넨 소재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말라서 여름철 의류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커튼에다가 하면은 여름에 쓰는 커튼으로 딱
딱 적합하겠죠. 근데 그 단점이 구김이 잘 생겨요. 탄성이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테르하고 약간 혼방된 린넨으로 커튼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폴리에스테르는 뭐냐? 커튼이나 쿠션 침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어느 정도 탄성이 있고, 탄성이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단점은 폴리에스테르 특성상 더러운 물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거기다 묻히거나 흘리거나 하면 바로 오염이 되는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탁할 때는 또 단독 세탁을 해야 하고 잘 늘어날 수도 있고, 뜨거운 물에는 또 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빨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커튼은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패브릭 소재가 이제 카페트하고 러그가 있는데요. 카페트면 카페트고 러그면 러그지 뭐 이거를 분리를 하나 싶기도 한데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러그와 카페트는 크기로 구분을 한대요. 단순히 크기 문제였어. 깔고 싶은 장소 바닥 전체를 차지하는 게 카페트고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진짜 엄청 크다 싶으면 카페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손쉽게 조금 깔았다, 치웠다 할 수 있는 거는 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우리 거실 바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는 건 카페트, 뭐 주방 앞이나 아니면 침대 한켠 이렇게 깔아두는 것들은 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러그하고 카페트에는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일단 라탄은 패브릭이 아닌데 패브릭 쪽에다가 넣은 이유는 요즘 이제 라탄으로 된 카페트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사실상 라탄은 그냥 천연 소재, 지푸라기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천연 소재다 보니까 인체에 무해하고 또 이게 만졌을 때 조금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철에 이걸 활용해서 디스플레이하면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 알 수 있는 거는 뭐 면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나일론은 잘 늘어나는데 플라스틱처럼 생겨가지고 오염에는 강한데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나일론으로 옷 만들어 입으면 조금 이렇게 막 피부에 안 좋은 느낌? 합성이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아크릴도 나일론하고 비슷한 건데 패턴이나 그림 같은 걸 넣을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아크릴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폴리프로필렌, 가벼운 소재고 흡수성이 좋은 점이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맨 다리로 앉으면 약간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 그 다음 합성 섬유 러그로는 이제 실크나 양목, 면도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울인데요. 이런 울은 겨울철에 이용하기 좋은 카페트 중 하나인데 보기에도 따뜻하고 푹신푹신해 보이고, 혹시라도 이제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려동물이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 여기에 털들이 끼기도 하고 오염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 청소가 불편하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울이다 보니까 조금 무게도 무거워져서 세탁을 할 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너무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하길 권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러그 종류 중에서는 평증 러그라고 해서 두께를 많이 차지 않아서 잘 접어두었다가 언제든지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러그인데 무겁지 않아서 뭐 보관이나 이동이 편하고 물과 땀 흡수율이 좋고 통기성이 좋아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좋다. 계절 또한 구애받지 않고 자기 전모든 사용 가능한 러그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 러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러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안 스타일 러그.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기악 패턴이랑 줄무늬 들어간 심플하면서 세련된 페르시안 스타일의 러그예요. 근데 모던한 인테리어에는 기악적인 패턴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내추럴 스타일이나 앤틱 스타일에도 어울리고, 사실 어떤 패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테리어에는 접목이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메모리폼 러그는 층간소음 때문에 하는 러그라고도 하죠.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러그인데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폼이다 보니 좀 두께감이 있고 발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은 집에다가 이 러그를 깔아두시면은 아랫집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윗집에 하나 선물하고 싶네요. 슬리퍼를 선물해야 하나? 그 외에는 이제 단모 러그, 장모 러그가 있고요. 그럼 이제 러그 카페트는 이쯤 하고 다음 섹션인 쿠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쿠션은 사실 침대하고 소파에 인테리어적으로 스타일링을 연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품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런 쿠션이 실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필수적인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스타일링을 할 때는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굳이 필요는 없지만 스타일링 연출하는데 구매를 많이 해요.
이게 좀 쿠션 하나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쿠션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다 보니까 그 쿠션만으로도 인테리어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쿠션이 스타일링하는 효과가 크다 보니 어떤 쿠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 종류들은 단순히 패턴이 어떤 거냐, 컬러가 어떤 거냐, 크기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침대 쪽이나 소파에 빛 쿠션 하나에 작은 쿠션 뭐 두세 개 정도를 화이트 계열 쪽으로 배치를 하면은 모던한 느낌에서 살짝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는 정도. 근데 여기에서 좀 화려한 색채감이 들어가 있는 비비드 컬러,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좀 비비드한 인테리어를 할 때 큰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화려한 기악 모양이나 좀 패턴이 들어가는데 그 패턴도 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컬러가 들어간다면은 뉴트로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쿠션 커버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스타일링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나는 우리 집의 스타일링을 조금 중요시 여긴다 하는 분들은 쿠션을 3-4개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소파에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침구인데요. 사실 침구는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빨리 읽는 식으로 보고 읽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좀 침구 부분에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지를 하면서 내용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침구를 이용해서 어떤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단 먼저 침구는 침대 커버 세트가 있고요. 침대 커버는 매트리스뿐 아니라 이제 그 침대 프레임까지 커버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통 구매를 하시겠죠? 그 패턴, 그 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매트리스 커버는 딱 그 매트리스를 감싸는 커버하고 매트리스 위에 깔개 패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매트리스 커버 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불 커버 세트는 우리 그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 말고 이렇게 좌식 생활 하시는 분들 바닥에 까는 요 그리고 또는 이불, 베개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이불 커버 세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매트리스 커버 세트겠죠?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불이에요. 홈이불은 한 장의 원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볍고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 이불이고요. 겹이불은 이제 얇은 원단 2개를 덧대가지고 사용하는 이불인데 이것도 그냥 이불째로 가볍게 여름철에 사용하는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렵 이불은 이불 커버에다가 손까지 함께 덧댄 이불이에요. 우리 이렇게 혼수로 파는 이불이 보통 차렵 이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솜이랑 그 원단이랑 박음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빔 모양, 딱 박음질 그 사각 패턴 모양이 딱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구스 이불, 우리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죠. 그 거리탑. 이게 충전재가 일단 구스이기 때문에 많이 좀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거리탑 자체가 통리성이랑 회복성이 좋은 충전재라서 겨울철에 이렇게 아주 빵빵하게 이불을 사용하기에 좋고 또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 반해서 가벼운 편이에요. 양모 이불 같은 거 들어가면 좀 무겁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똑같이 따뜻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이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사면 이불은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움이 특징인 이불이라고 하는데 마찰에 강하고 구김이 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아사면 이불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못 느끼겠어요. 이게 면인지 아사면인지는 아사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어요. 눈으로 봤을 땐 그냥 면 이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인체에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담요가 있겠죠? 담요는 말 그대로 이제 모포 같은 것들. 그 밖에는 이제 침구에 뭐가 또 있을까요? 베개. 근데 이런 베개들은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메모리 폼 라텍스도 있겠고 그냥 이렇게 솜 들어가는 재질로 뭐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뭐 거위 오리털이 들어가 있는 베개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 칩이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 빨대 잘라놓은 것 같은 잘글잘글거리는 이게 그런 게 충전대로 들어가 있는 파이프 칩이라고 하네요. 저도 명칭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베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많이 쓰는 메밀 베개, 메밀 깍지라고 해야 되나? 콩깍지처럼 생긴 게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솜 베개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푹 눌렸다가 이렇게 짱 하면은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메밀베개는 약간 그 형태가 쉽게 잘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그냥 제가 베고 싶은 부위만 딱 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자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슷한 종류로 뭐 비즈하고 편백나무도 있고요. 아예 딱딱하게 정말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목침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디필로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자세로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자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 분명 있잖아요. 목하고 어깨에 있는 이런 공간도 아무리 못해도 10cm 이상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다 보면 옆으로 자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잘 돼요. 이렇게 어깨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허리 휘고 그런 분들 바디필로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필로우에는 코골이 개선 효과랑 스트레스 불면증 완화, 다리 부종 유통, 어깨 결림 등의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침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이 침구 하나로 올 겨울 그리고 곧 다가올 봄 스타일링을 한번 연출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뵐게요.